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축산 악취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제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내 한 농촌 마을에서도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악취 민원을 우려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중산간 마을. 철제 구조물이 사람 키만큼 쌓였고 공사 현장 한쪽에는 철골이며 자재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마을과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는 신축 축사를 짓기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모 씨가 이곳에 축사를 짓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순. 소 80마리를 키우던 자신의 축사 맞은편에 660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축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도 악취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주택과 밀집한 지역에 새 축사를 짓고 있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합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이고 멀미할 정도만 멀미합니다. 멀미. 이번에도 우리 바람 이렇게 부니까 아주 이쪽으로 맞바람 불 때는요. 아예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하죠. 제주도는 가축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상 주거 지역과 200m 이상 떨어지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제 제3의 장소를 그 마을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축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농장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축사 공사는 착공 승인 전 공사가 이루어져 제주시의 행정처분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 공사가 재개되면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성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담긴 예정 부지와 인근 지역의 식생과 환경적인 영향 등을 비롯해 피해 저감 대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2공항 반대 주민과 단체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며 주민 설명회를 막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제주도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육성한다며 공모를 통해 해마다 수억 원을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3개 마을씩을 지원하다 보니 사실상 지원을 받지 않는 마을이 없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비슷비슷한 시설에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도 없어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슈 추적, 마을 지원 사업의 실태와 과제를 이소현, 김찬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먼저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두항에 자리한 컨테이너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헌옷과 이불 등이 잔뜩 쌓였고 한쪽에는 쓰다 버린 유모차며 책상이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3년 전 도두동 마을회가 마을 수익 사업으로 젓갈 판매장을 짓겠다며 제주도로부터 예산 1억 원을 지원받아 만든 공간입니다. 하지만 갈치 어획량이 준데다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인사가 없다 보니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볼 사람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알아보기도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애월읍 봉성리의 마을 창고. 창고 안쪽에 대형 착즙기 10대가 놓여 있습니다. 포장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시커먼 먼지가 쌓였습니다.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즙으로 가공해 수익을 올리겠다며 2016년 제주도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든 시설입니다. 하지만 정작 창고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서 사놓은 기계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가 그때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그 가뭄 바람에 어수생물이 결유제 공급되면서 그쪽으로 상수도 못 내려왔습니다. 예산에 다 잡혔었는데 그게 안 돼버려가지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이제.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9년 농산물 수확 체험 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아 탈곡기며 트랙터를 구입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된 사실조차 모릅니다.
체험시설에 사용하겠다는 농기계들은 농가에 임대를 준 상황. 우리 마을은 무슨 뭐 돈 받아 그들 팔거나 그러지도 않으니까 양호한 거죠. 다른 마을 보면은 뭐 몇 년 있으면 팔아버리던데. 제주도가 2008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곳은 36개 마을, 예산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행정시에서 1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한 마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받지 않은 마을이 없을 정도.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마을별 지원 사업의 일부를 확인해봤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남원읍 태흥리에서 제주도의 공동체 사업 지원을 요구하며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2장짜리 사업 내용에 운영 계획은 전혀 없고 세부 사업 내용도 사업 효과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위원을 위촉해 심사까지 거쳤지만 결국 예산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1억 1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허술한 계획에도 지원 대상이 되다 보니 선정된 마을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1억 정도로 이제 지원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반영할 수 없어서 이제 신청도 좀 져준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마을별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30개가 넘는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지만 보고서 내용은 달랑 1장. 미운영, 양호, 우수 등 3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분류한 게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현장 확인 결과 엉터리인 경우가 부지기수. 운영 실태가 양호로 표시된 애월읍의 한 농산물 체험시설은 8년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설 지원을 해주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다 보니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그냥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제 실적이 없어가지고 보고를 못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1억 원 이상이 지원된 마을만 36곳. 1억 미만인 사업은 집계조차 어려워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 난색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애초에 그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좀 선진성으로 지원한 측면이 있고 사후 관리도 좀 부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부터 엄격한 심사를 위한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술한 심사와 형식적인 사후 관리로 지원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알고 주민들도 아는 문제지만 몇 년째 개선 없이 지원이 이뤄지면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발목 잡기 논란에 휩싸인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해 제2공항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례안을 놓고 의원 사이에 찬반이 갈려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제주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2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국인 근로자가 칸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보호 장구도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두께 20cm가 넘는 육중한 콘크리트 벽이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제주 시내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30대 중국인 근로자가 칸막이 벽을 철거하던 중 쓰러진 벽에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1시간 반가량 현장을 비웠던 한국인 동료가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철거 작업이 이뤄진 헬스장입니다.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지만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밑에 부분을 작업 균열 낸 다음에 그걸 넘어뜨린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혼자 넘어가면 경찰 조사 결과 작업 당시 중국인 근로자는 안전모나 다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 작업의 경우 붕괴 위험에 대비해 지지대가 설치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현재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 중지를 이렇게 내리고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경찰은 숨진 중국인 남성이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 동료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외롭거나 아프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게 고령화 시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I가 쓸쓸하기 쉬운 노년의 일상에 새로운 반려기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기도와 노인정 나들이가 일상의 전부이던 70대 한순자 할머니. TV 소리만이 들렸던 할머니 집에 AI 스피커라는 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집안에 우리 동네 날씨도 전하고 그날의 운세도 듣다 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닭띠 운세 좀 알려줘. 오늘의 닭띠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바깥 활동에 좋은 날이에요. 잠시 산책이나 나들이를 하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방치되기 쉬운 노년을 누군가 살핀다는 게 가장 큰 장점. 2번 쓰러졌어요, 내가. 여기서 한번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갖고 119를 2번 타고 저런 것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든든하고 가족이다 생각이 들어가고. 월남전 참전 용사인 유길수 할아버지에게도 AI 스피커는 청춘의 그 시절을 되돌려 놓곤 합니다. 대전 서구와 전국 사회경제지방정부 협의회, 통신사가 협력한 행복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보급한 AI 스피커로 수도권 외에서는 유일하게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독고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말벗을 통해서 감정을 조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통신사는 스피커 등과 함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시스템도 구축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노인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동안 사용하지 않으시면 경고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48시간 사용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전화해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자칫 쓸쓸하기 쉬운 노년의 일상에 인공지능 AI가 새로운 반려기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립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전까지 북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여름치고는 쌀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22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는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7도, 동부가 26도 예상되고요. 서부는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고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올라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피살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의자인 49살 박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26살 이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가 10년 만인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국제결혼을 주선한 중개업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진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인 진 씨는 2017년 11월 제주 시내 회사 사무실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59살 A 씨와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맺은 뒤 A 씨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변론은 국선 변호인이 맡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 측이 선임한 4선 변호인들은 언론에 보도된 후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사임계를 제출했고 법원은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고 씨의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인 오는 15일부터 시작되지만 국선 변호인이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함덕해수욕장에서 상어가 발견되자 제주도가 상어 퇴치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어가 싫어하는 미세 전류가 흐르는 그물을 해수욕 구역 끝에 설치하거나 안전보트에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어 퇴치기는 대정읍 모슬포 방어어장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